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랜잭션 CRUD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게 되면 우리 작업단이에요. 작업단위.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논리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작업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이제 수행돼야 되는 그런 연산들 있죠. 그런 연산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병행 제어를 하거나 회복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처리되는 논리적인 그런 단위, 작업 단위를 보고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고, 사용자가 만약에 시스템한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시스템이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시스템이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변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때 상태 변환하는 그런 작업 단위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트랜잭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의 우리 특성 좀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랜잭션의 이제 특성이요. 트랜잭션 특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원자성이다. 그리고 일관성이다. 그리고 우리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다. 그리고 영속성, 지속성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원자성을 우리 에트미시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은 컨시스텐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솔레이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영수성, 지속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듀러블리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영어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우리 애트미시티의 원자성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트랜잭션,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연산을 했어요. 연산을 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원자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 좀 이제 이체 좀 시켜달래요. 급하다고 이체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제 ATM 기계 앞에 서서 내가 이제 내 카드를 집어넣고 이제 돈을 이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야죠. 여러 개 단계를 쭉쭉쭉 거치다가 중간에 이제 이체할 그 계좌 번호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계좌 번호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하다가 계좌번호를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다음 버튼을 이제 누르고 넘어갔더니 그때 예금주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계좌번호가 이제 틀렸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ATM 기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한 후 다시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되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우리가 처리를 하다가 만약에 잘못 처리했다 그랬을 때는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도록 롤백이 이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트랜잭션을 이제 처리하는데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커밋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원자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트랜잭션 하나를 이제 처리할 때 그때 그 트랜잭션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이제 커밋이라는 걸 이제 해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이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다가 만약에 잘못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 처리된 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도록 다시 원래 상태로 우리가 롤백을 이제 시켜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원자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관성, 컨시스텐스요. 얘는 이제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언제나 이제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상태로 변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일관성이요. 우리 사람도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똑같아야죠. 해서 트랜잭션 실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언제나 이제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일관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 우리 아이솔레이션이요. 얘는 이제 둘 이상의 이제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제 병행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어느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그 연산에 이제 끼어들 수 없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독립성, 격리성, 우리 순차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급하다고 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화장실 그 칸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내가 특정 필드 A라는 그 필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필드를 다른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속성, 지속성, 우리 듀러블리티요. 얘는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된 그런 트랜잭션의 그 결과는 우리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영속성,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이제 처리할 때 그게 이제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되도록 커미트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트랜잭션 이제 처리하다가 중간에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롤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그 트랜잭션의 그 결과는 시스템이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 우리 회복 기능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특성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하게 되면 언제나 이제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이제 변환돼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제 기능 중에 우리 무결성 제약 조건, 동시성 제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동시에 이제 병행 실행이 될 때, 병행 처리가 될 때 어느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만약에 실행 중이면 그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이제 연산에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 동시성 제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의 특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성에 우리 앞글자만 이렇게 이제 따서 ACID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특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 되기가 참 좋죠. 이 표를 그냥 그대로 그려놓고 중간에 이제 구멍을 빵빵 뚫어서 이곳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의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써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트랜잭션 특성 중에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영어로 써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트랜잭션 특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랑 우리 데이터베이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써놓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련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놓고 이게 우리 트랜잭션 특성 중에 어떤 것 거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우리 이런 이제 특성들 트랜잭션의 이제 특성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특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 내용은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어떤 작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랜잭션 처리 방법이 됐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분석할 때 CRUD 분석이라는 그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RUD 분석이 뭔지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CRUD 분석이요. CRUD 분석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랑 테이블 간에 CRUD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걸 보고 우리가 CRUD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RUD 분석을 통해서 많은 트랜잭션이 이제 몰리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디스크 구성할 때 우리가 유용한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CRUD 분석, CRUD 매트릭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차가 다니는 도로 있죠. 도로도 보면은 도로도 막히는 곳은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안 막히는 곳은 또 한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그렇게 차가 몰리거나 하는 그런 도로가 있을 때는 그 도로를 더 넓혀야 되겠죠. 더 넓혀서 차가 밀리지 않게, 차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차 도로를 넓힐 수가 없으면 이제 신호등 체계를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게 이제 그렇게 만들든가 해야 되겠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트랜잭션이 몰리는 그런 테이블을 파악한다. 차가 많이 몰리는 곳, 상습 정체 구간을 파악한다. 그걸 이제 파악해서 디스크 구성할 때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로를 넓히거나 신호등 체계를 바꿀 때 우리가 이런 분석 자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 C가 이제 크레이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이 이제 리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가 업데이트 얘기하는 거고, 요 D가 이제 딜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RUD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트랜잭션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이 CRUD 매트릭스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자고요. CRUD 매트릭스 하고 있는데, CRUD 매트릭스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표를 보고 우리가 CRUD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UD 매트릭스라는 거는 2차원 형태의 표로 생겼다 해서, 행에는 주로 이제 프로세스를 적고요. 열에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적습니다. 해서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위치에다가 프로세스가 이제 테이블을 발생시키는 그 변화 있죠. 그 변화를 이제 표시해서 프로세서와 그 데이터 간의 그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분석표를 보고 우리가 CRUD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RUD 매트릭스 통해서 트랜잭션이 이제 테이블에 수행하는 그 작업,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걸 이제 검증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 CRUD 매트릭스 안에다가 우리가 크레이트다, 리드다, 업데이트다, 딜리트다 해서 여기서 이제 앞글자만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만약에 여러 개의 변화가 생겼다, 복수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C, D, U, R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CRUD 매트리스를 이제 활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다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문 변경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하려면 이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먼저 읽어와야 되겠죠. 주문을 이제 변경하는 거니까 주문된 게 뭔지 일단은 그 데이터를 읽어와야 돼요. 읽어오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할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R하고 U하고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우리가 우선 순위를 따져보면 U가 더 높죠. R보다는 U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그때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그 U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한 가지만 적는다. 그 얘기가 요 얘기요. 근데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CRUD 매트리스가 만약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면 CRUD 이 중에서 어느 곳도 안 적힌 그런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C가 됐든 R이 됐든 이런 게 없는 그런 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불필요하거나 누락된 그런 테이블 있죠.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있을 때 그때 이제 CRUD 매트릭스 예시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테이블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상품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주문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주문 목록이라는 테이블도 있고요. 제조사라는 그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특정 사용자가 들어와서 신규로 이제 회원 등록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회원 테이블만 사용하겠죠. 그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신규 회원에 대해서 이제 회원 테이블을 우리가 크레이트 만들어 줘야죠. 그때 이제 신규 회원 등록할 때 상품 테이블이다, 주문 테이블이다, 주문 목록이다, 우리 제조사다 해서 이런 테이블들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회원 테이블 하나만 쓴다. 그때도 뭘만 한다? 크레이트 생성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정보를 만약에 변경한대요. 변경을 한다. 그 얘기는 기존에 써있던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회원 테이블에서 그 회원의 정보를 일단은 읽어와야죠. 읽어오고 나서 거기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도 이제 상품 테이블, 주문 목록이다, 제조사다 이런 테이블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문 요청을 할 거예요. 주문 요청을 할 때는 일단은 그 회원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아이디가 뭔지 그런 것도 일단은 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원 테이블에서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읽어요. 읽고 그리고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들 있죠. 그 상품들을 싹 다 긁어서 이제 회원들한테 보여줘야죠.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그 상품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 상품 테이블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읽어와야 되고요. 그 상품들 중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겠다 주문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주문 테이블이 이제 크레이트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 물건을 만약에 주문했어요. 주문하게 되면 이제 주문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이제 또 크레이트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문 변경한대요. 주문을 변경한다. 그 얘기는 기존에 주문을 했던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문된 거를 먼저 읽어오고, 그리고 주문 목록을 이제 읽어와야죠. 읽어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주문을 변경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CRUD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분석이요. 트랜잭션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CRUD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테이블에 발생하는 그런 트랜잭션, 어떤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양 같은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이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데이터의 양 같은 것도 우리가 유추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용량 같은 것도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도 우리가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그 목적이 뭐다? 데이터베이스의 용량 산정, 그리고 구조의 최적화,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트랜잭션 분석이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분석은 업무 개발 담당자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에서 과도하게 접근하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디스크에다가 우리가 넣어놓게 되면 그 한 디스크에 엄청나게 많이 접근을 하겠죠. 왔다 갔다 입출력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디스크에다가 우리가 분산 배치해 주면 돼요. 그러면 디스크 입출력 속도 같은 것도 향상이 될 거고요. 성능도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이 트랜잭션이랑 CRUD 분석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트랜잭션의 특성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CRUD 분석이 뭔지, 그리고 CRUD 그거 이제 우리 표시할 때 우선순위도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징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특징 같은 것들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